이제 내가 학부장을 하면서도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면담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듣는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환경생태공학부를 전공하거나 제2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환경생태공학부는 무엇 하는 학부인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되게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환생공은 뭐 하는 데지? 나는 여기 졸업하면 뭘 할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특히나 고려대학교는 전공을 2개를 하도록 학교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중 전공을 하거나 융합 전공을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거나 예전에 부전공 제도라는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체성을 갖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학생들이 나는 환생공을 졸업을 했는데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나는 권유를 하는 게, 조경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조경을 하면 조경회사로 취업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경생태공학부라는 폭넓은 학문을 배우다 보면 어딘가 바다에서 떠도는 이정표처럼 이정표가 하나 필요할 것이다. 너는 환생공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는 있지만 조경이라는 이정표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면은 환경생태공학부에서 배운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조경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조경이란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 넓은 학문의 바다에서 조경이라는 창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좀 더 너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전문가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생태조경 융합전공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교과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과정들은 여기 보시는 3개의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회복력 있는 그린 인프라 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방법론 습득과 종합계획 능력을 배양한다. 그래서 환경생태공학부에서 개설되는 기초 교과목들을 통해서 자연 자원에 대한 정보 및 분석 기술을 습득하고, 이론 탐구와 현장 학습을 통해 조사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2학년, 3학년 교과목에 이루어져 있고요. 현황 조사 분석, 목표 설정, 계획 설계를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종합 계획 능력을 배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경 계획 및 실습에 해당하는 수업 과목부터 여러 가지 스튜디오 수업들이 이런 능력을 배우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회복력 있는 생태조경 디자인, Resilience by Design을 위한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에 대한 강화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이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조경 디자인과 환경 윤리적인 방향성을 배우고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생태환경 자원 및 최신기술 습득을 통한 실무 능력 배양 및 연구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와 생태공학적 기술, 실무 지식을 토대로 조경 식물 재료 및 식재 시공, 생태공학, 환경미학, 생태학적 지식을 교육하고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들로 대학교에서 이제 정해주기를 바라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 그런 걸 이제 이런 간담회나 혹은 학생들 자체적인 모임을 가지고 2학년 때 2학년 때 빨리 정해서, 지금은 예를 들면 꼭 이 단대나 이렇게 학과 말고도 다른 데 수업도 되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복수 전공이나 이런 기회가 많은 학교가 있으니까. 아마 저는 지금부터는 스스로 그거를 방향을 빨리 정하고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특히나 생태조경 융합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의 터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교과목들, 환경생태공학부에 있는 교과목이든 인문사회학과에 있는 교과들이든 교양 수업이든 기초과학과 관련된 것들이든 관련 분야의 연관관계 도는 홈페이지라든지, 사실 요즘 구글이랑 챗GPT에서 물어봐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대학 교육 과정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나 기회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설계 쪽 디자인 쪽에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처럼 저는 환경생태공학부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조경학과로 나온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조경은 이런 거야 라는 정의가 되게 확고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조경은 여기까지고 이 선 넘어가면 조경이 아니야 라는 정의가 내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제 학부 생활의 반 이상은 사실상 조경 커리큘럼이 없는 채로 다니는 그래서 되게 자유로워요. 이렇게 해도 조경이고 저렇게 해도 조경이지 생각하는 게 되게 자유로운데 그게 꼭 그 조경이라는 정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좀 삶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게. 그래서 그게 빛을 발할 때도 있고 제가 느꼈을 때 이거에 대한 좋은 거는 뭐냐 이렇게 배우는 게 꼭 더 좋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배워서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조경으로 너무 어떤 분야로 가는 사람이 더 소수라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커리큘럼을 바꾸는 사람이 더 다수고 내가 더 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잘 극복만 하면 희소성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환경생태공학부를 나왔거든요. 저는 환경생태공학부 여기 김태경 소장하고 저하고는 환경생태공학부 1기 입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융합에 안 친한 상태에서 이게 뭐지? 라는 느낌으로 도대체 나 무슨 공부하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열어놨지 하는 느낌으로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들었고 생태조경융합 전공 아까 히스토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없었어요. 없는 상태로 졸업하고 나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중전공하고 저희 동기들 중에는 건축과 복수 전공한 친구도 있고 스스로 찾아서 가고 대학원을 가야지 이 전공을 하고 먹고 살겠구나 싶어서 저도 대학원에 갔고 여기 있는 김태경 소장은 유학기를 택해서 대학원에 가고 할 정도로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성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생태조경융합 전공의 교과 커리큘럼 여러분 보시면 한번 비교해보세요. 조경학과랑 다 있어요. 조경학과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다 가지고 있어서 환경생태공학부 안에서 생태조경융합 전공을 졸업하고 나왔다 하면 조경학과 졸업했다고 얘기를 해도 당연히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경학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에는 조경학과가 없는데 제가 조경 전공을 했다고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있어요.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공학부에서 환경생태보건, 환경 관련 요즘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슈들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열린 상태로 모든 전문적 소양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토양과 관련된 거, 미생물과 관련된 부분, 환경화학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학습한 상태에서 생태 조경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분석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방향성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대학교에서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하고 또 생태조경융합 전공을 하신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것처럼 일반 생물학, 인문학 같은 과목을 수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조경 과목을 이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생태교육 융합 전공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과목들을 매년 매 학기 개설할 수는 없지만 학습번호를 보면은
홀수는 1학기, 짝수는 1학기가 보통의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홀수로 끝나는 과목들은 1학기에 개설이 되고 짝수로 끝나는 과목들은 2학기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조합을 하고 수험생이 성공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대학원 가는 거는 추천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이 조경이라는 분야 자체가 원래 융복합 학문이기 때문에 학부 교육으로 끝나는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서 텍처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학부에 과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대학원에 이제 포지션한 학문이라서 그만큼 이제 융복합적으로 배울 게 많아서 대학원을 가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냐 한국으로 저희 직원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전공자로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는 국내로 가나 해외로 가나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냥 삼촌으로 봤을 때 그냥 한번 나가서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아. 인생에서 그냥 괜찮은 경험일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건이 되면은 뭐 나가는 것도 추천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너가 나중에 성공하려면 꼭 해외에 나가. 이런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고, 옛날 마치 해외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먹고 사는 시대도 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에서 이 국내인들 갖고 있는 파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끝났는데, 다만 대학원, 제가 아직 국내 대학원의 커리큘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냥 제가 미국에서 느낀 거는 학부 때 한국에서 배우듯이 똑같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을 정해서 그 교수님이 하고 싶은 연구에 막 참여를 하면서 그거를 하는 경우는 좀 소수고, 그냥 오픈된 수업을 내가 선택해서 듣고 끝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부 때 갖고 있던 모호함을 미국으로 가시게 되면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함정 추천을 드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있는데 그거를 국내 어떤 교수님이 하고 계셔. 그래서 그분한테 좀 배우고 싶어라고 하면 한국에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 어떤 특정 교수님이 이렇게 챙겨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업을 듣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대학원 추천드리고,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서 한번 살아보기 나쁘지 않아요. 저는 국내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했어요. 네. 다른 데 가보지도 못하고 고려대학교 학부, 고려대학교 석사, 고려대학교 박사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삼촌의 마음을 이야기하듯이 저도 해외 좀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포닥은 미국으로 다녀오기는 했는데 되게 학문적 열의가 있어서 거기 가서 더 배워야겠어서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국내에서 배운 내용들을 해외에 있는 연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그만큼 국내에서 박사를 해도 이제는 해외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과 견주었을 때 뒤지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그 전에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되게 동경하던 시대, 필요로 했던 이유는 인터넷이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되게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미국 대학의 어딘가에서 뭔가를 설계했던 분들, 특별 강의, 그 사람들과 커넥션 충분히 이메일로 다 가능하고요. 해외 석학들에 대한 강의 내 책상 앞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공부를 하느냐보다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실무를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대학원에 꼭 가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 다녀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대학원을
전공을 진학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 이 전공을 살리시는 데는 학부 졸업생보다 당연히 훨씬 더 사회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연구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측면에서도 굳이 해외 박사 하지 않으셔도 대신에 국내에서 할 때 굉장히 글로벌한 활동을 많이 하시긴 해야 돼요. 해외 컨퍼런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각 전 세계 이하사나 유엔과 관련된 국제기구라든지 정책 관련된 곳에서 MOU 맺고 학생들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려고 교수들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마인드와 지식과 영어 능력과 그죠? 그리고 액티브한 활동에 대한 그런 적극성이 있으면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결정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원 오는 것도 좋고 취업을 하는 것도 좋고 뭐 다양한 삶의 진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태주기 융합전공 간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하자면은 다른 학교 우리나라에 한 50여 개의 조경학과가 있어요. 전문대까지 포함해가지고 50여 개의 조경학과가 있는데 전부 다 커리큘럼이 동일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그렇지만 환경생태공학부의 조경 프로그램이 가지는 장점, 일단 차별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환경생태공학부에 18분의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다 다양한 학문 분야를 하고 계시죠. 그런 18개 학문 분야의 수평적인 프로세스 위에 생태적인 융합전공이라는 수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붙여져서 3차원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를 한다. 이런 점이 아마 제일 강점이 아닐까 싶고, 다양한 소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성에 기반해가지고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한생공에서 생태적인 융합전공을 하면 갓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